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도 어제 이어서 저항자들의 책에서 몇 구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저항의 양상들, 다양한 양상들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세계 곳곳에서 벌어졌던 저항운동의 메시지들을 잘 모아놓은 책입니다. 우리가 어떤 혁명이나 저항을 얘기하더라도 주로 유럽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사람이 사는 곳이면 어디나 불평등, 불균등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저항이 있었죠. 이 책의 장점이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게 없는 세상은 없습니까, 교수님? 역대. 제가 아는 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시적으로나 역사를 통해서나 공시적으로 현재 다양한 맥락에서 어디서나 저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불평등 또는 불균등이 어쩌면 인간의 조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조건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조건들 열어가기 위해서 저항이 또 필수적이기도 했겠죠. 예. 어제 이 얘기가 끝난 지점이 전쟁과 관련해서였는데요. 반전운동, 이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일기 시작한 수많은 전쟁에 대해서 저항하는 목소리들이 아주 강렬합니다. 그중에 1차 세계대전에 반대하는 목소리들 중에 한 구절 보겠습니다. 예. 엘프레드 브라이언이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인데요. 그 시인의 글 보겠습니다. 이 책을 보면은 중요한 문건이나 서적뿐만 아니고 이 시나 노래들도 많이 실려 있어요. 그 중에 하나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는 노래로도 널리 불렸다고 합니다. 제목은 나는 내 아들을 병사로 키우지 않았다입니다. 무의미하게 죽어간 한 사람을 위해 천만 어머니들의 가슴이 무너진다. 비탄의 세월, 슬픔으로 고개를 떨어뜨린 채 한 어머니가 눈물 흘리며 중얼거리는 말이 들린다. 나는 내 아들을 병사로 키우지 않았어요. 나는 자랑과 기쁨으로 그 아이를 길렀어요. 누가 감히 그 아이의 어깨에 총을 메고 다른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을 쏘게 만들었나요? 나라마다 미래의 문제를 화해로 풀라고 하세요. 이제 총검을 치워야 할 때입니다. 모든 어머니들이 나는 내 아들을 병사로 키우지 않았다고 말한다면 오늘부터 더 이상의 전쟁은 없을 것입니다. 네, 아주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어제 조카가 군에 입대한다고 환송회를 했는데 이래저래 착잡했어요. 마치 그 의무처럼 당연시 여기는데 군대 가는 것을 과연 당연한 것인지 정말 되물을 때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어떤 신문을 보니까 또 편안함에서 살아남은 젊은이들의 정신적으로 겪는 고통들에 대해서 보도를 길게 했더라고요. 예. 그 젊은이들이 무슨 죄겠습니까? 그리고 그 젊은이들의 어머니의 속은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아이를 키운 건 아닐 텐데, 그리고 이 병사로 키우기 위해서 다른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을 쏘고 죽이기 위해서 증오하라고 아이를 키운 건 아닐 텐데 말이죠. 예. 1915년에 나온 시인데도 지금 읽어도 아주 생생하게 와닿습니다. 이 책에서 전쟁에 관해서 저항하는, 반대하는 목소리들이 많다는 걸 여러 번 말씀드리는데 전쟁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지구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한 지구인으로서 또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반대할 것인지, 어떻게 목소리를 전할 것인지를 이 책을 참고하면서 고민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커다란 저항의 선들이랄까요? 라인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른바 인종투쟁 과정에서 특히 흑인 해방 투쟁입니다. 그중에 세네갈의 민족주의자죠. 생고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세네갈의 민족주의자 생고르의 자유를 향한 흑인의 투쟁 잠깐 보겠습니다. 예. 흑인들은 너무 오래 잠들어 있었다. 그러나 조심하라. 잠을 너무 잘 잔 사람은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 어렵다. 우리는 내가 언급했던 불의와 공포 앞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모였다. 젊은 흑인들은 세상을 직시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인들이 그들 대신 우리를 죽게 할 필요가 있거나 일을 시킬 필요가 있을 때만 우리를 프랑스인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똑똑히 알고 있다. 그러나 우리에게 권리를 조회할 때 이르면
그들에게 우리는 더 이상 프랑스인이 아니라 그저 흑인일 뿐이다. 네, 잘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이 프랑스 식민지를 겪었었죠. 어제 월드컵 축구 결승전이 있었는데 프랑스가 크로아티아를 이겼잖아요. 예. 눈여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프랑스 선수들의 상당 부분이 흑인계, 아프리카계입니다. 아프리카계 사람들이 프랑스에서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과해 왔는지 이 라미네 생고르가 잘 얘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필요할 때만 프랑스인을 인정하고 권리를 주고 인간으로 대우할 때는 프랑스인이 아니라 그저 흑인으로만 대우했다는 것이죠. 월드컵 축구를 보면서도 저 선수, 예를 들면 음바페나 이런 선수들의 부모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저절로 떠올리게 됩니다. 그 과정의 아픈 역사들이 피부에 새겨져 있었겠죠. 예. 네, 이런 팸플릿 형식의 글들도 있고요. 또 1934년에 나온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의 아주 걸출한 철학자죠. 옥중수고의 한 부분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 김 PD가 지금까지 쭉 팟캐스트를 통해서 처절하게 싸워온 과정들을 떠올리면서 이 글을 읽어주고 싶었습니다. 예. 눈앞에 번쩍이는 사람, 영웅만 있는 게 아니고 그 걸음이 되는 사람이 어디나 있죠. 예. 네, 그 걸음의 존재를 우리는 늘 망각하곤 하는데 이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의 혁명가이자 철학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겠습니다. 예. 옥중수고의 한 구절입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모두 역사를 경작하고 싶어 했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싶어 했다. 아무도 역사의 걸음이 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러나 먼저 땅에 걸음을 주지 않고 경작을 할 수 있을까? 그러므로 경작자와 걸음은 둘 다 필요한 것이다. 사람들은 추상적으로는 모두 이 사실을 인정했다. 그러나 현실은 걸음은 희미한 그림자로 사라져버리곤 했다. 하지만 이제 사정이 달라졌다. 스스로 철학적으로 걸음이 되는 것에 적응하고 걸음이야말로 자신이 되어야 할 것이며 스스로 적응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늘 우리는 열매나 과실만 따먹으려고 하죠. 그걸 갖고 온 경작자뿐만 아니고 그 이전에 걸음을 준 사람들, 또 걸음이 된 수많은 그 자양분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것들도 함께 떠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 안토니오 그람시의 옥중수고에 나오는 이 구절은 철학적으로 사유한다는 게 무엇인가, 철학적으로 사유한다는 혁명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가와 관련해서 많은 힌트를 주는 대목입니다. 터키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이 책의 장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났던 저항의 목소리를 전달한다고 했잖아요. 예. 한국의 경우도 여기 보면 어제 잠깐 소개해드렸던 동학농민운동, 포고문이 있었고요. 광주민주항쟁 당시 시민군이 불렀던 노래가 실려 있습니다. 예. 그리고 4.19 혁명 때 수성국민학교 다니던 여학생이 쓴 언니 오빠에게 전한 글도 있고요. 예. 또 박노해 시 어쩌면도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국의 이 민주주의 혁명 과정, 저항의 과정들이 세계사 속에 어떻게 자리매김하는지 상대적 관점에서 다시 바라볼 때 이 책은 아주 좋은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번 백석 번역 시집 소개하면서 소개해드린 시인인데요. 나짐 히크메트라는 터키의 혁명 시인이자 극작가가 있습니다. 예. 터키 정부로부터 혹독한 고문을 당하고 소련으로 망명했던 시인이기도 하죠. 초대라는 시인데요. 지금 터키가 독재 정권 하에서 많이 실험하고 있다, 어려워하고 있다 그러죠. 그리고 터키에 많이 살고 있는 이 쿠르드족들에 대한 탄압도 보통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터키의 상황을 떠올리면서 저는 이 나짐 히크메트의 초대를 읽습니다. 예. 보겠습니다. 극동아시아로부터 달려와 말머리처럼 지중해로 튀어나온 이 나라는 우리들의 것이다. 피로 물든 손목에 이를 악물고 바른 맨발인 채 실크 카펫 같은 이 땅 위에서 이 지옥, 이 낙원은 우리들의 것이다. 노역의 철문을 닫아 걸어라.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경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 초대장은 우리들의 것이다. 숲과 같은 형제 속에서 나무처럼 자유롭게 홀로 살기 위해 이 갈망은 우리들의 것이다. 네, 술탄이든 독재자든 한 사람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나라는 천국이든 지옥이든 우리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숲과 같은 형제 속에서 나무처럼 자유롭게 우리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시의 형식으로 묻고 있는 작품입니다. 이런 글들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떨리곤 합니다. 우리가 많은 책들을
읽을 필요도 없고 또 그럴 수도 없죠. 그럴 때 아주 잘 만들어진 앤솔로지, 이 모음집들을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하나가 화두가 돼서 나와 우리 세계를 바라보는 하나의 좌표가 될 수도 있죠. 그런 점에서 이 저항을 고민하는 분들,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갈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저항자들을 위한 책은 너무 덧없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핵 문제에 대해서 저항하는 운동들도 끊이지 않고 이어졌죠. 1955년에 있었던 철학자 러셀과 과학자 아인슈타인이 공동 성명이 있습니다.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을 때 정말 이 핵무기에 대해서 신랄한 비판을 내세우고 반핵 운동의 우뚝한 봉우리가 된 문건이기도 합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은 정서적으로 중립적이지 않다. 동과 서의 이념 문제를 공산주의자든 반공산주의자든 아시아인이든 유럽인이든 아메리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모두가 만족할 수 있게 결정해야 한다. 이 문제를 전쟁을 통해 결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한 인간으로서 기억해야 한다. 우리가 선택만 한다면 행복과 지식, 지혜 속에서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끼리의 싸움을 잊을 수 없다는 이유로 죽음을 선택해야 하는가? 인간 대 인간으로서 호소한다. 우리의 인류애만을 기억하고 나머지는 잊어버리자. 그렇게 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낙원을 향한 길이 열린다. 그렇지 못하다면 인류 모두를 죽음으로 몰고 갈 위험만이 있을 뿐이다.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있기 전 7년 전에 이미 이 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절절한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예. 핵무기가 다시 한번 사용될 경우에는 정말 인류는 종말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냥 끝나는 거죠, 뭐. 예. 네, 그렇습니다. 이게 아인슈타인이 핵 문제와 관련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자신의 과학적 발견이 핵이라는 평화적 이용이 아니라 파괴하는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절망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아인슈타인은 평화운동가 그리고 사회주의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예. 이 아인슈타인의 정신사적 행보를 볼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문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4.19 당시 수성국민학교 다니던 그 학생 강명희라는 학생이 쓴 시도 이 책에 실려 있는데요. 예. 읽어보겠습니다. 오빠 원님 왜 총을 맞았나요? 입니다. 아 슬퍼요. 아침 하늘이 밝아오면은 다른 박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저녁 노을이 사라질 때면 탕탕탕 총소리가 들려옵니다. 아침 하늘과 저녁 노을을 오빠와 언니들은 피로 물들였어요. 오빠 언니들은 책가방을 안고서 왜 총에 맞았나요? 도둑질을 했나요? 강도질을 했나요?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점심도 안 먹고 저녁도 안 먹고 말없이 쓰러졌나요? 잊을 수 없는 4월 19일 그리고 25일과 26일 학교에서 파하는 길에 총알은 날아오고 피는 길을 덮는데 외로이 남은 책가방 무겁기만 하더군요. 나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요. 엄마 아빠 아무 말 안 해도 오빠와 언니들이 왜 피를 흘렸는지를. 오빠와 언니들이 배우다 남은 학교에서 배우다 남은 책상에서 우리는 오빠와 언니들의 뒤를 따르렵니다. 하는 시입니다. 1960년 수성국민학교에 다니던 학생이 쓴 시가 이 세계적인 학자들의 앤솔로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 그 4.19의 깊은 정신들을 읽어낼 수가 있죠. 역시나 그 맥락이 중요합니다. 우리 독자적이었던 게 아니고 세계 시민의 저항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들이 이 세상을 그래도 조금은 바꾸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고 뭐 라틴 아메리카나 이런 곳곳에서 울려 퍼진 목소리들이 있고요. 또 1960년, 70년대 오면은 베트남 전쟁 반대, 그러니까 반전 운동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여기 대표적인 게 존 레넌의 민중에게 권력을 이라는 시인데 이게 실려 있습니다. 뭐 노래죠. 예. 존 레넌은 1970년 비틀즈가 해산하고 난 다음에 평화운동가로 전신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매진이라는 노래로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이끌고 그리고 전쟁을 끝장내는데 아주 의미 있는 기여를 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존 레넌의 민중의 권력을 읽어보겠습니다. 예. 아무 대가도 없이 일하는 100만 명의 노동자들, 너희는 노동자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소유한 것을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거리로 나가면 너희를 끌어내릴 것이다. 지금 당장 민중의 권력을 하는
노래입니다. 예. 이 정도로 세상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어야 뭐 세계적인 전설적인 아티스트가 아닌가 싶어요. 예. 제가 요즘 방탄소년단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공부하세요? 네, 방탄소년단도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사회적 메시지가 아주 강렬하고요. 예. 우리 김 PD도 기회 닿으면 그 뮤직비디오를 한번 쭉 보십시오. 음. 뮤직비디오 영상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들이 아주 탁월합니다. 예술적 완성도는 높은 것 같고요. 예. 아마 한국에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우리 방탄소년단이 잘 나간다면은 또 다른 비틀즈가 출연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분 좋은 상상을 하기도 합니다. 뭐 그럴 정도입니까? 비틀즈를 연상해도 될 만큼. 네, 제가 보기에는 대중문화의 어떤 혁명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어허. 생각합니다. 예. 김 PD 아시다시피 제가 나름대로 대중문화에 조금 관심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교수님. 예. 네, 지난주인가요? 그 JTBC에서 스포트라이트에서 방탄소년단 특집을 하던데 조용필, 서태지와 아이들 그리고 방탄소년단에 이어지는 라인들 설명하던데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꼭 들려드리고 싶은 문장이 있습니다. 예. 이 멕시코에서 오랫동안 싸워왔던 사파티스타의 대변인 마르코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세계적인 반자본주의 투쟁의 상징이 됐죠. 예, 뭐 현대판 체게바라로 부르기를 한 사람인데 이 시간에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마르코스와 안토니 할아버지, 우리들의 말이 우리들의 무기입니다. 이런 책들이 한국에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마르코스가 쓴 글이 있습니다. 꿈속에서 우리는 다른 세계를 보았다. 이걸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꿈속에서 우리는 다른 세계, 정직한 세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보다는 확실히 더 공정한 세계를 보았다. 이 세계에는 군대가 필요 없다는 것을 보았다. 평화, 정의, 자유 같은 말은 빵이나 새, 공기, 물, 책이나 목소리 같이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누구도 동떨어진 개념인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 이 세계는 만물을 그렇게 이름짓는다. 이 세계에서는 정부가 이성과 선의를 가지고 있고 그 지도자들은 생각이 반듯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복종함으로써 통치했다. 이 세상은 과거로부터의 꿈이 아니었다. 우리 조상들로부터 우리에게로 오는 것이었다. 그것은 앞에서부터 우리가 밟아야 할 다음 발걸음으로부터 왔다. 그렇게 우리는 이 꿈을 성취하기 위해 그 꿈을 끌어다가 우리 식탁 위에 올려놓고 우리 집을 비추게 하고 우리 밭에서 자라게 하고 우리 아이들의 가슴을 충만하게 하고 우리 땀을 닦게 하고 우리 역사를 치유토록 하기 위해 앞으로 전진하기 시작했다. 그게 전부였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길을 따라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향해 묻는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우리는 우리가 있던 산으로 돌아가 우리 시대에 우리 말로 말할 것이다. 오늘날 우리를 돌봐준 형제 자매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그대들의 발자국이 우리의 길을 뒤따르기를. 네, 멋진 문장이죠. 지도자들은 복종함으로써 통치한다고 합니다. 이 꿈의 세계에서는. 9년 동안 망가졌던 이 나라를 어떻게든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걸 방해하려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여전히 가짜뉴스가 판치고요. 수많은 회방 세력들이 곳곳에서 이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마르코스의 글을 읽으면서 또다시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